혹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점점 더 까다롭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하는 서글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십니까?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륜으로 더 너그러워져야 할 시간에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저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마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9가지만 내려놓아도 지갑 속의 돈보다 훨씬 큰 자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80해라는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리학자로 살아왔습니다. 80년을 살며 얻은 지혜를 나눠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는 일은 지나간 이야기에만 머무르던 습관입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던 최동진 어르신은 자식들이나 손주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언제부턴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좋은 뜻에서 자신이 교직에 있으며 겪었던 영광스러운 순간들, 힘들었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그의 이야기에 처음에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자식들은 슬며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고 손주들은 지루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가족 식사 자리는 할아버지의 일방적인 강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구석이 뜨끔한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은 훈장과도 같아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 서툴렀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하여 현재를 부정하고 타인을 가르치려는 식의 대화는 오히려 세대 간의 벽을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손주의 재롱, 자식의 고단한 표정, 배우자의 따뜻한 눈빛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지나간 시간 속에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에만 머무르던 습관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 충분히 지혜롭고 존중받을 만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가끔만 꺼내어 현재의 대화에 양념처럼 곁들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시선을 오늘로 가져오세요. 손주의 시시콜콜한 학교 이야기, 자식의 고단한 직장 생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어떠니? 이 한마디가 나 때는 마리아라는 100마디보다 훨씬 더 당신을 지혜롭고 젊게 만듭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은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매일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허리가 쑤셔서 죽겠다. 옆집 영감은 맨날 시끄럽게 구내. 너는 왜 이렇게 전화가 뜸하니? 딸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불평의 홍수 속에서
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더 이상 따뜻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감기처럼 옮겨갑니다. 내가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불평을 하면 그 무거운 기운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결국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의 불평과 원망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하고 세상에 서운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이 찾아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말하는 대신 바쁜데도 얼굴 보여주러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해보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아파 죽겠다고 한탄하는 대신 그래도 오늘 아침밥을 내 손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불평은 내 주변에 벽을 쌓는 일이고 감사는 내 주변에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내려놓음은 건강에 대한 방심입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강철 체질이라 병원 갈 일 없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이강식 사장님은 자신의 건강을 늘 자신했습니다. 감기 한 번 앓지 않았고 정기검진은 유난스러운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여보, 이제 나이도 있으니 검진 한 번 받아봐요라고 할 때마다 걱정도 팔자다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침 산책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절반에 불편한 마비가 남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혈압이 높다는 신호를 몸이 계속 보냈을 텐데요. 심리학에는 낙관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좋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건강은 돈과 같습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한 번 잃고 나면 되돌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노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괜찮다는 위험한 방심을 내려놓으세요. 정기 검진을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내 몸과 나누는 소중한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를 힘든 운동이 아니라 내일의 자유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식단을 유난스러운 관리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 내려놓음은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큰 집을 짓고 비싼 옷을 입으며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다른 노인은 소박한 연금으로 생활하며 돈 이야기 대신 자신이 가꾼 작은 텃밭 이야기, 새로 읽은 책 이야기, 어제 만난 친구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더 부자라고 불렀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두 번째 노인을 더 부러워하고 따랐습니다. 첫 번째 노인 곁에는 돈을 바라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지만
두 번째 노인 곁에는 마음을 나누는 진짜 친구들이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우리의 행복감은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더 이상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이후에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계, 마음의 평화를 잃게 만듭니다. 돈을 자랑하면 진정한 친구는 떠나가고 이익을 좇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세상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만 판단하게 되어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이제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무거운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돈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밥 한 끼 값에 연연하기보다 그 밥을 함께 먹는 사람과의 웃음에 더 큰 가치를 두세요. 그것이 바로 통장 잔고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부자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 내려놓음은 자식 인생에 대한 간섭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한 아들의 집에 수시로 반찬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한마디씩을 잊지 않았습니다. 얘야,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청소 좀 하렴. 아가, 너는 남편 아침밥은 꼭 챙겨주거라.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어머니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어머니의 검열을 받는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 상담학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나는 아직도 너희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멀리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간섭의 손길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 것이라 믿는다는 신뢰의 눈빛을 보내주세요.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비로소 한 뼘 더 성장합니다. 여섯 번째 내려놓음은 나의 방식만이 옳다는 고집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장기를 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두어온 정석대로만 두었고 손자가 새로운 수를 둘 때마다 그건 틀렸다며 다 그쳤습니다. 결국 손자는 할아버지랑 두면 재미없어요라며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이것은 고정형 사고방식의 슬픈 결과입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 하는 생각에 갇혀 새로운 변화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집은 나를 지키는 단단한 성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차가운 감옥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한번 배워볼까 하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때 우리의 뇌는 늙지 않고 우리의 관계는 넓어집니다. 일곱 번째 내려놓음은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정혜숙 여사님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아침에는 복지관, 점심에는 친구 모임, 저녁에는 성당까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질 시간이 무서워 쉴 틈 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피하려 했던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마주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심리학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창조적이고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제 외로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오롯이 만나는 고독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지난 날을 추억하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내려놓음은 체면이라는 이름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과 크게 다툰 뒤 몇 달 동안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먼저 사과하고 싶었지만 애비가 돼서 어떻게 자식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나 하는 체면 때문에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부자 관계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미안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당연하고 소중한 말들을 우리는 체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만 가두고 살아왔을까요? 체면은 순간의 자존심을 지켜줄지는 몰라도 평생의 관계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당신의 진심을 보여줄 용기를 내세요. 9번째 내려놓음은 나중에라는 이름의 미루는 습관입니다. 날이 좋으면, 몸이 좀 괜찮아지면, 자식들 다 자리 잡고 나면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말로 오늘의 행복을 미룹니다. 하지만 80해를 살아보니 인생에서 나중만큼 불확실한 약속도 없더군요. 한 어르신은 평생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늘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결국 비행기는커녕 집 앞 공원 산책도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병상에 누워 떠나지 못한 여행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큰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넘는 유일한 방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나중에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당장 서점에 가서 여행 책자 한 권을 사보세요.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내일 문화센터에 등록할 것을 고민하는 대신 오늘 당장 종이와 연필을 꺼내 사과 하나라도 그려보세요.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마지막 장을 평온하게 지키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남의 시선에 대한 불안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애쓰고 버티고 사랑하며 살아온 당신의 삶.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습관이 있으신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저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박 여사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